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명태 TV의 양명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밀리면 끝장이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난다. 그러면서 추해임 결단할 때다.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 지금 이 과제, 지금 이 시대적 과제, 빨리 추미애를 해임해야 된다. 이걸 결단하지 못하면 중대한 것을 놓친다. 소위 밀리면 끝장이라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공세를 해가지고 윤 총장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다 이거죠. 소총 가지고 소총 3번 맞아가지고 소총 땅 한 대 맞았죠. 땅 맞았죠. 땅 맞죠. 자, 재판에서 한번 맞고 재판장 조미연 재판장이 윤석열 손을 들었죠. 추미애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행하지 말라. 전행을 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몰각하지 말라. 엄청난 얘기를 써서 추미애를 비판을 하면서 결정문에 법원 결정문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징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징계위원회 말고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만장일치로 윤석열 손을 들었습니다. 추미애 노, 안 돼. 불법이야. 부정해. 그 안 돼. 하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자, 소총 2방 쏘았죠. 그 다음에 한 방은 전검찰이 애완견 몇 명 빼놓고 전검찰이 소총을 쏘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소총이라 그러면 대포는 누구겠습니까? 국민들입니다. 대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밀리면 끝장이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난다.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끝장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를 빨리 해임을 결단할 때다라는 요지의 이 신문입니다. 신문 사설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근데 이 사설이 아주 상당히 내용성이 지금 현실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구, 또 우리법연구의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고기영 차관의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을 수 없다. 추미애 사단의 애완견으로 불려졌던 고기영 차관이 딱 사표를 던졌습니다. 징계위원장 대행을 내가 맡을 수 없다 하면서 사직을 한 지 단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공석을 딱 채워서 내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겠다는 바로 그런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 감찰 징계 청구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다. 이제 끝난다. 인식이 팽배하죠. 이낙연은 뭐라고 했느냐. 최고위원회에서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것. 이낙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낙연이가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뭡니까? 이낙연이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어떤 종류인지 국민들은 전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 외에는 자기들의 검찰개혁이지 이미 검찰은 개혁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무슨 개혁을 합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원료입니다. 그런데 무슨 검찰개혁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인식, 법치의 방향과 민심을 거스른 판단,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 총장의 직무복귀 판정을 그저께 이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사법적 기준을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데 이분은 최대한으로 했고 플러스 뭐라고 했느냐. 이 추미애는 최대한으로 관여하면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실정법, 법을 위반하면서 검찰총장을 농락했습니다. 저는 농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재판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딱 준엄하게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최대로 감독권 행사를 하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 감독권 행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검찰총장을 농락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이 과했습니까? 이건 사설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농락으로 검찰총장을 농락하고 대한민국 검찰을 농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추미애가. 제가 예언을 했지만 내가 수없이 예언을 했는데 추미애 떠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슬플 것이라고 말이죠. 권력의 욕망의 끝은 슬픔과 비탄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나갈 때 생각하고 권력을 쥐라 이런 얘기가 있죠. 단지 직무 배제 조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감찰권을 남용하고 징계를 강행하고 해임이나 면직 조치 인사를 언제라도 수없이 하고 그래가지고 난장판이 된 검찰을 완전히 붕괴시켜 놓은 바로 그 모습에서 사법부가 경고한 것입니다. 누가? 조미연 재판장이요. 조미연 재판장은 정말 훌륭한 재판장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소위 말해서 코드 사법부 김명수의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거기에 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를 심판한 것입니다. 이 정권을 심판한 겁니다.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필요하고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직무 배제 조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감찰권 남용하고 징계를 강행해서 해임이나 면직 조치를 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법부의 바로 경고장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감찰권 남용하고 징계를 강행하고 해임이나 면직 조치를 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바로 법률의 룰이 조미연 재판장의 그 룰입니다. 근데 지금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그런 재판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강행합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는 만약에 강행을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코로나요? 국민이 분노하면 코로나가 뭘 겁내겠습니까? 광화문 광장이 문제입니까? 밀리면 끝장이라는 그런 사고를 하면 안 되고 밀어붙이면 끝장이다. 밀어붙이는 바로 그것이 끝장의 얘기라는 바로 그 사실을 정권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를 해임하면 간단히 끝나는 이 부분을
이제 기어코 추미애가 공을 세우겠다. 검찰총장 목을 떼겠다. 이건데 그렇게 하면 엄청난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이 사설자가 지금 암시를 하는 겁니다. 뭐냐? 직무 배제 조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감찰권 남용하고 징계도 강행하고 해임이나 면직 조치했을 때 어떤 사법부가 지금 딱 판결했던 그것을 어긴 것인데 사법부가 경고를 벌써 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난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 법원이 사법부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코드 사법부 김명수가 사법부를 장악했지만 김명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판사들이 말을 안 두고 판사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나라 법치국가냐 하고 들고나 일어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을 딱 했을 때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판결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을 향해서 이렇게 절제된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강행을 한다면 바로 사법부 판사들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검찰과 똑같은 상태가 만약에 사법부에서 뜨지는 사람들이 이 정말 애국심 있고 또 양식 있고 좀 법적인 가치를 느끼고 도덕의 가치, 윤리의 가치를 법을 가지고 법치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권은 여기서 밀리면 내임덕이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여기서 해임을 딱 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바로 가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 총장 징계 해임을 밀어붙이면 그것이 바로 레임덕 출발점입니다. 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윤 총장 징계 강행할 경우에 법원은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윤 총장 징계했다 칩시다. 법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 재판에서 판결을 내가 내렸는데 재판 최소한에 그쳐라 라고 해서 직무를 다시 복귀시키고 위법한 추미애에 대해서 전행을 했다는 사실까지 얘기하고 몰각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래? 그러면 재판에서 판사가 어떡하겠습니까? 가처분 신청 만약에 딱 해버리면은 가처분 받아주면 이 정권은 성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밀리면 레임덕이 아니라 징계 해임을 윤 총장을 또 징계해서 해임을 시켜가지고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레임덕이라 된다는 바로 그 점을 지금 직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인해 하더라도 윤 총장 몰아내기가 검찰개혁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딱 머리가 갇혀버리면은 훗날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에 집착했다는 오명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바로 이러한 얘기를 자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밀리면 끝장이다. 이거는 완전히 정치 공학적인 판단입니다. 밀리면 끝장이면은 그래서 끝장이기 때문에 죽고 살기로 하겠다, 다시 하겠다. 그거는 절벽에 떨어지는 농개와 같은 아주 의분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허우적거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은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또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그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 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폭압의 시대고 암흑의 시대입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 아시죠? 한동수 아닙니다. 한동훈. 채널 A 사건에 된 검사장. 소위 윤 총장의 최측근이란 이유로 정말 형극의 길을 그도 따라가는 그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얘기했죠. 7월 23일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맞습니다. 광풍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광풍, 질풍, 순풍, 무슨 미풍 이런 바람 다 없어집니다.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이 태어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자,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